안녕하세요, 테티카입니다. 오늘 아스톤빌라를 4대2로 잡은 데 이어 토트넘을 4대1로 잡아 새로운 선수들의 합류 이후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로저스의 레스터에 대해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레스터 팬이지만 최근에 계속 저조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룰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라인업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우측으로 간 듀스버리 홀이 오히려 우측 라인업들과 연계 플레이가 맞아떨어졌고 딜레만스가 피지컬 문제로 나오지 못하자 남팔리스 맨디가 좌측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시면 24번 남팔리스 맨디가 중앙 서클에서 패스 조율,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듀스버리 홀은 우측 과정에 많이 기여 메디슨과 이에나초는 동선이 겹치지 않기 위해 메디슨이 조금 더 왼쪽에 치우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패스맵을 보아도 확실히 메디슨은 좌측 선수들과 많은 작업을 하고 이아나초는 그 선수들이 좋은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연계 플레이에 가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 선수와 연결된 패스맵 라인이 크게 없는 것을 밀어봤을 때 레스터가 수비 과정에서 이들을 잘 제어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먼저 빌드업 과정은 다음처럼 4-2 빌드업으로 이 라인을 구성하는 남맨디와 듀버홀은 둘 다 동일 선상에 서는 것이 아닌 남맨디가 조금 더 중앙 부근에서 전체적인 빌드업 과정을 조율하고 듀버홀은 우측 공격 작업이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금 우측에 빠져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정에서도 비슷하죠. 특히 우측으로 전개가 될 때는 크리스티안센은 소폭 안쪽 하프스페이스 부근으로 들어와 레스터가 좌측으로 전환을 했을 때 패스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맨디의 히트맵과 패스 에러를 보면 중앙 지역을 중심으로 남맨디가 얼마나 많은 패스 과정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도 이번 경기 90.9%의 패스 정확도를 보여줬고 남팔리스 맨디 선수는 레스터 선수 중 패스 정확도와 짧은 패스를 통한 조율 과정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패스 에러에서도 그 과정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올라오는 센터백인 동료 선수 해리스타를 활용해 맨디, 수타, 테테로 연결하며 우측 공격 작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공간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판단을 내려 볼을 몰고 내려와 우측 앞선으로 연결시켜줍니다. 덕분에 메디슨, 듀스버리 홀이 밑라인까지 많이 내려오는 일을 줄여주고 덕분에 레스터는 이들을 많이 전진 배치시킬 수 있고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아래로 내려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죠. 특히 맨디는 29번의 좌우 전환 패스 시도를 했는데요. 이 또한 89.7%로 거의 90%에 육박하는 정확도를 보여줬고 덕분에 레스터가 좌우 한쪽에 갇히지 않고 원활하게 공격 전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수진의 부상, 전술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만들지 못했던 2-3-5 대형 매트릭스를 시도한 것에서도 레스터가 짜임새 있는 빌드업 과정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레스터는 안정적인 패스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죠. 전체 지역 공격 진행 방향을 보면 골고루 되어 있지만 특히 중앙 지역 통로를 조금 더 많이 활용했음을 알 수 있고 메디슨의 히트맵을 보면 빌드업의 중추 역할을 해준 남맨디 덕분에 좌측 하프스페이스 부근에서 공격 연결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장면에서 확인해보면 다음처럼 남맨디의 패스를 받고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반스에게 연결하는 장면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음으로 그렇다면 레스터가 공격 루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기 전 어떻게 토트넘의 공격을 제어했는지 볼 텐데요. 토트넘의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면 특히 전반전의 페리시치, 손흥민, 케인, 클로섭스키의 위치가 높은 것을 밀어봐 이들을 활용해 공격 지역에서 공격 작업을 활용하라 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레스터는 4-4-2 수비 대형을 활용했던 지난 날들과 다르게 5-4-1 수비 대형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전방에 수비할 자원이 한 명 줄어들긴 했으나 다음처럼 효율적인 패스길 차단 동선을 통해 이를 극복했죠. 5-4-1에서 좌측 풀백 자리는 하비반스가 맡아 다음처럼 크리스탄센, 파스, 수타로 이어지는 수비 라인이 손흥민, 케인, 클롭스키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을 확실하게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안센의 히트맵과 수비 액션 맵을 통해 높은 지역에서부터 볼 리커버리를 했음을 알 수 있고 하비반스 히트맵과 수비 액션 맵을 통해서 풀백으로 갔다가 역습으로 나갈 때 공격 진행 과정 중에는 다시 전방으로 올라가기도 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처럼 수비 지역뿐 아니라 미들서드 지역에서 토트넘이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클로서스키를 전담 체크하는 크리스티안센을 볼 수 있고 메디슨이 그 앞에 패스길을 막고 있기에 확실하게 클로서스키를 활용하는 루트를 차단해버리고 반세는 측면을 커버하며 포로의 공격을 막죠. 이어지는 장면에서 토트넘이 전진해 수비 라인이 소폭 내려갔을 때 맨디가 클로서스키를 향하는 패스길을 막고 크리스티안센도 계속해서 클로서스키를 주시하며 주변 동료에게 제스처로 신호를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하프스페이스에서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 토트넘이고 위협적인 공격 루트도 만들어내지 못했죠. 지난날 이런 수비 과정을 가져가지 못해
하프스페이스를 통한 공격 루트에서 실점을 많이 했던 레스터에게는 고무적인 성과였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지역에서 공격 진행 방향이 우측을 위주로 이뤄진 점을 확인해 봤을 때 크리스티안센, 반스로 이어진 좌측 수비 라인이 이에 확실하게 대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반 막바지에 라인을 내려섰을 때도 하프스페이스 지역에 항상 선수가 있고 다음처럼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막고 있습니다. 5, 4, 1의 컴팩트한 수비 라인을 통해 전방의 4명의 선수를 안에 확실하게 묶어두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나 항상 문제가 되었던 골키퍼부터 박스 안 수비 라인까지 연결했을 때의 지역이 V지역에 대한 수비, 측면을 막는 풀백 더하기 윙어의 2대1 수비 조합까지 확실하게 수비 과정을 준비를 했고 마치 션다이치 에버튼과 흡사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격 루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에버리지 포지션을 다시 보시면 이번 경기에서도 4, 2, 4의 포지셔닝을 통해 공격 전개를 했음을, 공격 진행 방향도 좌측, 중앙, 우측 지역 모두 골고루 활용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우측 공격자가 먼저 보면 수타가 다음처럼 올라와 카스타뉴에게 연결해주고 카스타뉴가 테테에게, 테테는 바로 원터치 패스로 카스타뉴에게 넣어주는 연계 플레이를 가져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는 크리스티안센의 하프스페이스로 언더래핑을 자주 활용했는데요. 크리스티안센, 측면으로 빠진 이아나초, 그리고 윙스페이스에서 볼을 받는 반스의 장면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아나초는 특히 패스 에로우의 방향이 앞쪽보다는 높은 지역에서 횡 혹은 우리 팀 진영 쪽으로 연결한 패스가 많았는데 이아나초의 장점인 골문을 등지는 홀더 플레이 과정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특히 레스터는 이제는 하프스페이스 길목에서도 3자 패스 플레이를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다음처럼 수타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등을 지고 있는 테테에게 바로 직선 패스로 연결하고, 여기서 테테의 퍼스트 터치가 길지 않았다면 바로 바디 포지션을 앞으로 달리고 있는 듀버홀에게 연결되어 위협적인 공격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레스터는 토트넘전에서도 롱볼을 활용한 다이렉트한 공간 패스 공격 패턴들을 많이 시도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벤 데이비스가 해리케인에게 한 번에 연결한 패스를 파스가 슬라이딩 태클하며 나초에게 연결되고, 이에나초가 박스 안으로 전진해 저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프리하게 들어가는 메디슨에게 밀어주고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이어서 레스터가 좌측에서 3자 패스를 만들 때 측면으로 빠진 메디슨에게 센터백 파스가 패스를 주며 클루세스키를 측면으로 땡기고 크리스티안센은 언더래핑에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크리스티안센은 탄강가를 밖으로 끌어내리고 이아나초가 편하게 등지고 패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혹은 측면으로 높게 올라가 중원 지역에서 한 번에 찌르는 패스를 받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찬스 크리에이티드 맵을 보면 수비 지역에서 시작한 찬스가 많고 측면에서 안쪽 지역, 하프스페이스에서 시작한 찬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득점 루트의 시퀀스를 보면 미들서드 혹은 수비 지역에서부터 시작했고, 세 번째 득점 장면에서 수타가 한 번에 우측 앞으로 빠져있는 이아나초에게 밀어주고 이아나초는 박스로 들어가 깔끔하게 인사이드로 골을 넣었습니다. 레스터가 이날 경기에서 가장 많이 점유한 지역을 보면 측면 미들서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좌측에서는 크리스티안센의 언더랩을 자주 활용해 반스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크로스를 붙여 이아나초의 헤더 슈팅도 나왔고, 마지막 득점 시퀀스는 중원을 활용하며 좌측, 중앙, 우측 모두 가리지 않고 전 지역에 걸친 공격 루트를 만들어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듀스버리 홀이 올라가는 메디슨에게 연결해주고, 메디슨은 프리한 상태에서 올라가 반스에게 밀어주고 바로 슈팅으로 이어지며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즉 3차 패스 루트를 풀어가는 데 있어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하는 크리스티안센의 움직임과 우측 센터백 해리스타의 전진 드립으로 패스의 움직임 등 새로운 선수들의 빌드업 작업의 기여가 레스터의 다양한 패스워,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었고,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센터백에 근접한 피지컬을 보여주는 크리스티안센 덕분에 5-4-1의 새로운 수비 전술 대형을 택하여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준 레스터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며 레스터가 중위권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